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역주택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하나 판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판례라기보다는 사례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 아니니까 제가 지주택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 뭐 10월 달에 나왔던 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뭐 계약 관계에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뭐 사기가 있었다거나 뭐 취소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그런 판례를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이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사건 진행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하나는 이제 추가 분담금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조합들이 보통은 뭐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입 계약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뭐 다 뭐 자기네들은 업무 대행비는 전혀 어떤 경우에도 뭐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계약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뭐 저기 낸 돈 다 몰취하고, 아니면 전체 분담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죠, 분담금에 대해서 뭐 10%, 그러니까 뭐 몇 억이 되니, 보통 몇 억이 되니까 수도권만 해도 10% 몇 천만 원인데 그거 공제하고 돌려준다. 사실 낸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토해야 되는 꼴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완전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만 적어 놓는데, 최근에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또 아니면 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표준계약서를 많이 써서 이 계약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끔씩 들어가긴 합니다. 그걸 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들이 이렇게 뭐 전문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냐면, 이 계약자가 업무대행비랑 분담금을 내고 나면은 이제 이런 돈은 뭐 토지 매입비, 이제 조합이 그 돈을 받아서 토지를 사겠죠. 이제 토지 매입비, 건축비, 뭐 영역비 등등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며, 추후에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뭐 업무대행사에서 예비비를 빼쓴다든가 시공사와 분담을 하다든가 해서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잘 되는 조합도 있겠지만, 대체로 나중에 하다 보면은 몇 년 지나면 계속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게 됩니다. 뭐 건설사가 1군 건설사가 오다가 뭐 2군, 3군이 오다가, 아니면 금융권도 1금융권이 오다가 2금융, 3금융권이 오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자 비용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능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돈을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내라고 하나 보다, 내 집이니까 내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처음에 계약서에 다 확정 분담금이라고 해놓고 계속 내라고 하면은, 이게 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계속 돈을 내니까 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은, 이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처음 계약과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택조합이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뭐 1억 원을 내세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3천만, 1억 4천만, 5천만 내라고 하면은, 그 말은 처음에 약속했던 1억 원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행 거절로 인해서 민법상 계약 해제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은,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계약이 소급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없어진 계약을 근거로 우리 돈이 넘어가게 된 거니까 돈 돌려받고 계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건 파주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희 블로그에 뭐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를 관할하는 시청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는 인구 배치 계획상 당신들이 하는 사업지에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인가를 내줄 계획도 없고 사업 승인도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 조합에서는 그 공문을 받기 전에는 또 모집을 했었고, 받고 나서도 계속 모집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불능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제 이행 불능이, 내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이미 불가능한 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서 계약이 무효 사유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거고, 또 내가 가입한 다음에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서 계약이 이행불능이 돼서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시청이 이제 공문을 보낸 시점 기준으로 내가 가입한 시점 비교를 해가지고, 그 공문보다 내가 먼저 가입했다고 한다면 계약 무효인 계약으로 해서 돈 줬으니까 나 두세요. 그리고 계약이 무효니까 난 조합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청이 공문을 보낸 다음에 내가 가입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후회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기입니다. 계약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 조합에서 계속 조합원들을 모았다는 거는 뭐 사실 사기가 되기 때문에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조합 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당장은 시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이라는 거는 계속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합에서 설득도 하고 우리가 또 몇십 프로 모으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숫자의 논리상 또 시청이 이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 하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미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마 한 10팀 정도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뭐 조합에서 상당히 집단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문제가 꽤 커 보이고요. 이제 요런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시청에서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인허가 안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한테 보내기 때문에 조합원들 다한테 보내지는 않죠. 이런 공문이 있다 그러면 조합한테 보내서 그럼 조합장 입장에서는 아니면 조합에서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조합원한테 알려줘야죠. 이제 알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건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할래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죠. 보통 조합들이 이제 이게 조합원들 들고 일어날까봐.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이 아마 수백 개 있을 텐데 그 조합들 중에 시청이나 구청, 뭐 도청, 관할, 관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조합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시청에 가서 홈페이지 같은 데 요즘 웬만한 정보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고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뭐 저희가 1, 2년 사이에 분쟁이 아주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조합 규약이 무효다 나간다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계약상 하자가 있어 나올 수 있다는 게 됐고 또 계약상 하자도 이제 뭐 확정 분담금이냐 뭐 추가 분담금이냐 그다음에 사기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다툴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워낙에 이제 서민들에게 불리한 조합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그 해석을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뭐 전문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